자, 두 번째,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경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동일했을 때는 어떤 그 통화를 가지고 환산을 하면 됐었는데,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랑 실제로 기재된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쟁점,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 지급된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 어떤 통화를 기준으로 과세액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판단, 평가 고시에 따라서 실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통화를 환산하여야 한다.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네요. 수입물품에 관한 고시 한번 보시면 과세 가격은 송품장이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을 한다.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고시에 나와 있는 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해서 확인이 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하여야 한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인보이스에 내가 물건을 이제 구매를 하면, 인보이스라는 게 내가 물건을 구매하면 그쪽에서 어떤 그 가격을 얼마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거래된 관련된 물건은 뭡니다라고 이제 세세하게 이제 나와 있는 서류를 말하는 게 보통 이제 인보이스인데, 인보이스에 만약에 100불이다. 이 물건은 내가 수입하는 물건은 100불이다라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100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건 아무런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뭐냐면 송품장에 표시된 통화와 실제로 지급하는 통화가 다르대요. 그러면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겠죠. 100불 달라고 했으니까 100불 주면 되는데 그거를 원화로 환산을 해가지고 원화로 줬다, 엔화로 환산해서 엔화로 줬다, 제3국 통화로 줬다, 다 이상한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고정 환율이라고 하는데, 환율이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 환율이 계속해서 이제 움직이잖아요.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나 판매자, 거래 당사자가 정할 수 있는,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계속 움직이는 환율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구매자가 이익을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구매자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좀 랜덤하잖아요. 내가 구매자가 이익일 수도 있고 판매자가 이익일 수도 있고, 이건 뭐 정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할 때 가장 싫은 게 불확실성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뭐 너무 구매자한테 유리하게 되거나 어떨 땐 너무 판매자에게 유리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고정 환율이라는 걸 쓰는 게 이제 일반적인까지는 아닌데 무역 거래에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우리 간에는 뭐 1달러당 1,000원에 쓰자라고 이제 고정된 환율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간에 만약에 100불이라고 인보이스에 표시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 간에 1달러는 뭐 만약에 원화로 1,000원이라고 그냥 우리는 고정을 하자. 이제 이렇게 되면 100불에 대해서는 10만 원만큼만 계속 지급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떨 때는 100불 지급하는 게 유리하면 100불을 지급하도록 하고, 어떨 때는 10만 원 지급하는 게 유리하면 10만 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이 고정 환율에 따라서 결제 방법을 우리 맘대로 그 안에서 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합의만 돼 있으면, 그죠? 이거에 대한 합의만 돼 있으면 뭐 예를 들면 뭐 해지 방식으로 환 위험을 제거를 하든 이건 뭐 알아서 하고, 우리 들간에는 항상 이 환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과세관청에서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당사자들 간의 환율을 이런 식으로 맘대로 정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과세 가격을 회피할 목적으로 원화로 우리는 어쨌든 원화만 필요하잖아요. 그죠? 원화로 이제 지급되는 금액을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 환율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근데 이것도 당연히 제3자들 간에 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지 않겠죠.
보통은 이제 특수관계자들 간에는 예를 들면 본사가 모든 환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내지는 또 이제 구매자가 디스트리뷰터가 모든 환위험을 부담하기 위해서 이런 고정 확률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3자들 간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냥 결정된 사람들 간에 기본적으로 환율대로 움직이면 좋은데 환율이 가지고 있는 너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는 이런 고정 환율을 가져가자 이런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물품 가격도 정하지만 우리 간에 적용되는 환율은 얼마다 이것까지 이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율은 뭐 1년을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한 달마다 정할 수도 있고 이건 주기는 또 사람들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또 환 위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뭐 한 번 정해놓고 계속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거나 뭐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진 고정 환율을 가지고 계산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는 뭐가 발생할 수 있냐면 인보이스에 표시된 환율 인보이스에 표시된 금액이랑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달러로 지급할 수도 있지만 이 고정 환율에 따라서 환산을 한 원화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다 뭐 엔화를 넣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된 환율을 가지고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고정 환율의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냥 공부하신 분들은 뭐 이런 상황을 아셔야 왜 이렇게 실제로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지급한 환율이 다를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사실 여기서 나오는 이 고정 환율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